근데 기존에 이런 뭐 지상파, 종편, 뭐 통신사, 신문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런 유튜브가 8년 전에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뭐 아투TV에서 방송을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시아투데이가 요번에 그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를 처음 딱 시작하면서 지지율이 막 올랐잖아요. 결국 지지율 50% 뚫은 것 같은 뚫어버린 여론조사도 아시아투데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중동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 안 했습니다. 처음에 이 비상정국 사태에서. 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대권 후보들 띄우고 뭐 이재명하고 누구하고 붙으면 몇 프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조기 대선으로 몰아갔단 말입니다. 근데 아시아투데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계속 조사했죠. 그런데 조사하자마자 계속 올라갔죠. 52%까지 올라갔죠. 지금 47에서 50% 사이에서 딱 버티고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언론 행태가 참 심각합니다. 더 퍼블릭 기사 한번 볼까요? 심층부석 SBS 윤석열 탄핵 반대 55% 설문조사 삭제 논란. 아니 저도 저 방송 보시면서 누가 저기 알려줘서 저도 알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SBS가 운영하는 스브스 뉴스 지난 11일 게시글을 통해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까? 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탄핵 반대 응답이 더 많이 나왔어요. 55% 나오니까 갑자기 그 해당 게시글이 돌연 삭제를 해버렸어요. 만약에 SBS 스브스 뉴스 설문조사에서 탄핵 찬성한다는 사람이 55% 더 많이 나왔으면 그 여론조사 결과는 그대로 뒀겠죠.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기존 언론 매체의 문제가 편파적이죠. 몰아가는 거죠. 여론몰이하는 거죠. 이게 선전선동이죠. 자, KBS가 지금 요번 주말에 좀 문제 지적을 받았는데 더 퍼블릭 기사 보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공영방송 KBS 탄핵 찬반 집회 편파 보도 국민의힘은 방심위에 이를 제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 저 밑에 사진 있죠, 사진. 바로 밑에. 그 광주에서 탄핵 찬성 집회 현장인데 기자가 저기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온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저 기자는 제가 그래서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광주 KBS가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 찾아봤더니 탄핵 촉구 시민 집결 이 시각 5.18 광주 민주광장 이러면서 탄핵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찬성하는 사람 인터뷰만 왕창 나옵니다. 그래서 또 퍼블릭 기사에도 이게 분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광주 KBS의 경우에 그 기사 좀 내려보시면 나와요. 광주 KBS의 경우에 탄핵 찬성 집회만 2분 25초간 방송 탄핵 찬성은 단 1초도 내보내지 않았다. 이 편파 방송이죠. 이 완전히 편파 방송이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광주 KBS는 그 밑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2분 25초 리포트 전체를 탄핵 찬성 내용에만 할애했고 민노총 등 반미 친북 단체가 주도하는 퇴진 비상 행동 집회를 일반 시민들 집회인 것처럼 왜곡했다. 완전히 편파 여론 왜곡 조작이네요. 결국은. 그 사진 밑에 보면은 전주 KBS도 나옵니다. 전주 KBS. 이날 탄핵 찬성 집회만 1분 35초 내보냈다. 반면에 탄핵 반대 집회 장면은 단 5초에 불과. 5초면 보통 여러분 그 뉴스에 이 화면을 붙일 때 보통 한 카트가 4초 내지 5초입니다. 그러니까 한 카트 붙였다는 소리예요. 즉 1분 30초면은 90초잖아요. 90초. 90초를 5로 나눠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5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90을 5로 나눠보세요. 제가 이걸 이제 편집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압니다. 18카트가 나오죠. 90초에다가 뉴스 그림을 붙이면은 한 커트당 5초라고 생각했을 때 18카트가 나옵니다. 즉 탄핵 찬성 집회 그림은 18카트를 붙이고 탄핵 반대 집회는 한 카트만 붙였다 이 소리입니다. 대표적으로 편파적이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겁니다. 이런 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악마의 편집. 대전 MBC, 대전 KBS도 또 마찬가지였다. 여기 보면 그 다음 사진 밑에 또 있습니다. 대전 KBS도 마찬가지였다. 그 사진 바로 밑에 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만 1분 38초. 탄핵 반대 집회는 22초. 탄핵 반대 집회는 그림을 4카트 붙였네요. 22초니까 5로 나누면 5, 4, 20 아닙니까? 한 4카트 붙이고 탄핵 찬성 집회는 1분 38초니까 60초에다가 38초 저것도 한 19카트 붙였네. 그죠? 그러니까 19카트는 탄핵 찬성, 4카트는 탄핵 반대. 이런 식으로 편파 보도를 했다. 뭐 이런 지적이 있고. 또 주말에 또 이런 뭐 있어요. 펜앤마이크 기사 보면 연합뉴스가 8년 전에 무속에 빠진 최순실이 박근혜 국정에 개입 공작성 허위 보도한 연합뉴스 결국 정정보도. 문제는 8년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8년 동안 뭐 했지? 연합뉴스가 최종 패소했다. 그래서 연합뉴스가 그 밑에 그림을 보면은 정정보도문을 냈는데 정정보도문 제가 한번 좀 키워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정정보도를 하는지. 본사는 이 연합뉴스입니다. 2026년 11월 15일자 저때가 박근혜 대통령 막 탄핵 정국이 심각해질 때죠. 무속인 최순실 장관 인사도 4개 물었다. 대답 안 했다. 저도 이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최서원이 무속인에게 장관 인사에 관한 조언을 구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최서원이 무속인에게 장관 인사에 관한 조언을 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반론 보도가 있고 정정 보도가 있습니다. 반론 보도는요, 언론사가 A는 B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의 당사자가 무슨 소리냐? A는 C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반론 보도입니다. 그래서 반론 보도는 뭐 반론 보도 실어주는 게 큰 부담이 없어요. 보도가 A는 B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A는 C다라고 반론 보도 그냥 실어주는 겁니다. 그건 지면을 조그맣게 할인해서 내줘요. 그 정정 보도라는 건 뭐냐면 이거 보도를 완전히 잘못한 겁니다. A는 B다라고 했는데 A는 B가 아니다라고 된 거예요. 그럼 이 기사 쓴 기자는 뭡니까? 가짜뉴스 기자가 되는 거죠. 심할서 쓰고 징계받아야 돼요. 사실은 징계받고 또 여기서 뭐 구상권을 청구해서 손해배상 뭐 청구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기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지금 지나서 생각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에 들어갈 때 얼마나 가짜뉴스가 넘쳤습니까?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 딸이라는 둥, 청와대 안에서 침대가 2개라는 둥, 비아그라가 나온다는 둥, 주진우 같은 경우는 야한 동영상이 나올 거라는 둥, 온갖 거짓말 가짜뉴스로 도배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론을 움직였죠. 그리고 광장에 촛불 든 국민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지상파, 종편 할 것 없이 중계차 대놓고 계속 월드컵 축구 중계하듯이 중계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전에서 이건 당연히 할 수가 없으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후일담이 신문에 보도되는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초기에도 5대3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됐는데, 소위 말해서 3명, 오늘 제가 3명, 재판관 3명 이야기합니다. 지금 3명의 재판관은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이 후일담으로 기자들 몇 년 지나서 만나서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저기 전원일치로 의견을, 파면 의견을 내지 않으면 촛불에 타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인 전원일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화문이 어떻습니까? 자유우파 국민들이 딱 지키고 있죠, 자리를. 지금 광화문에 주말마다 저도 나가보는데요. 광화문 경복궁역 있는 앞에, 거기 지금 좌파 단체들하고 민주당, 조국당에서 불법 텐트 쳐놓고 있죠. 거기 사람 얼마 안 모입니다. 근데 이쪽, 세종대왕상, 충무공 이순신 장군상, 그리고 저 대한문까지, 까지 보면 꽉 차죠, 그냥. 전차로 다 차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론전에서 상대가 안 되죠, 상대가. 그러니까 막판에 이런 가짜뉴스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근데 기존에 이런 뭐 지상파, 종편, 뭐 통신사, 신문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런 유튜브가 8년 전에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저 사진 보세요. 지금 광화문 앞에 외국인들이 저렇게 좀 한복 대여해가지고 뭐 재밌게 사진 찍고 이런 관광하는 코스에 민주당, 조국당, 진보당, 뻘건 깃발 저 보이시죠? 저 다 불법 텐트입니다. 불법 텐트.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 철거하라고 계고를 했다는데, 계고할 거 뭐니 있습니까? 강제 철거해야지, 저런 거는. 오세훈 시장은 뭐 검토한다는 소리는 잘해요. 검토하고 추진한다는 소리는 잘하는데, 검토하면 뭐예요? 빨리 저 강제 집행해서 철거해버려야지. 저기가 지금 대한민국 상징하는, 영국으로 치면 버킹엄 궁 앞입니다, 저기가. 영국으로 치면은. 버킹엄 궁 앞에 저런 불법 천막 쳐놓고 있으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대한민국의 수준을, 국격을. 반면에 우파 단체들은 집회를 하지만 저런 불법 텐트 절대 안 칩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파 애국 국민들은 항상 집회를 하면 손해본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법 잘 지키고 절대 민노총 두들겨 패지 않는데, 경찰들 두들겨 패지 않는데, 좌파 단체는 뭐 집회만 하면 민노총, 경찰관 두들겨 패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지킨 사람이 손해를 본다. 이렇게 되면 그 법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게 만들어야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빨리 저 불법 텐트 당장 강제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